안녕하세요.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호사냥꾼입니다. 오늘 살펴볼 기업은 카카오 게임즈 주식회사입니다.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. 기업 정보를 먼저 살펴볼게요. 설립일자는 2013년도 8월 22일 주식회사 엔진으로 설립이 되어서 다음 게임을 흡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로 사명을 변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로 모바일 및 PC 게임의 퍼블리싱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게임 개발을 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에 관한 신작 론칭 일정을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 오딘, 바할라 라이징이라는 게임은 최근에 런칭이 됐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국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특이한 많은 점은 PC 게임의 비중은 3개밖에 되지 않지만 모바일의 게임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개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PC보다는 모바일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어서 연결 종속회사를 보면은 23개사 정도가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배구조를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게임즈 아래 카카오 VX부터 해서 에드X까지는 종속기업이라고 해서 한 회사로 봐서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살펴본 오딘이라는 게임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차후에는 종속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스닥 시장에는 2020년도 9월 10일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본사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의 총수 및 주주현황을 살펴보면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각각 7,400만 주, 140만 주를 발행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주의 경우에는 발행한 주식 모두가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우선주는 현재는 거래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보통주의 경우에는 자기 주식수가 11만 9천 주 정도가 돼서 전체 주식수 대비 0.16%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래량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은 거래량이 1.09%로 크래프톤보다 2배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도 1%가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꽤나 많은 관심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카카오 외 특수관계인 14인이 50.85%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48.99%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의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바일 게임이 전체 매출의 50%를 차지하고 PC가 37%, 그 다음에 프렌즈 스크린 골프가 13%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조금 더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을 보면은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PC 게임은 최근 3년 동안 0.4% 역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바일 게임은 7% 그리고 프렌즈 스크린 골프는 24%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PC 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포커스를 더욱 맞추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게임은 디지털과 비대면 여가 문화로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년 대비 12%나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C 게임은 반면에 시장은 성숙기에 좀 도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기 변동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경쟁 환경을 보면은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 모두
개발사와 유통사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들은 본인들이 직접 게임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유통도 하는 추세이지만 퍼블리싱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,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마케팅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행히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을 활용하기 때문에 게임 컨텐츠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카카오톡의 유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케팅 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두 번째로 글로벌 퍼블리싱 능력이 있다는 건데, 이렇게 북미와 유럽에서 대한민국 PC 게임을 성공시킨 퍼블리셔로서 캐주얼에서 하드코어까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퍼블리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비용의 성격별 분류인데요.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얼마만큼씩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급여 및 퇴직급여부터 해서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, 그 다음에 리스자산, 무형자산 상각비까지 이 고정비 성격이 강한 것들이 전체 비중의 30%를 차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만큼 이 회사는 변동비의 성격이 더욱더 강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고정비 성격 중 급여 및 퇴직급여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과 19년도에는 16.6%에 불과했는데 2020년도에는 20.2%로 그 비중이 더 높아졌다는 점으로 봤을 때 이 회사, 즉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더욱더 자신들의 사업 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해야 되는데 그 주요 기술들의 원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여 및 퇴직급여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카카오 게임즈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시면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 주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, 전체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7.42%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차 잔고 주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하나의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파트 2, 재무제표 분석입니다.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.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에서 시작하는데요.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증감률을 나타내는 건데, 자본금은 매년 106%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 기간 동안 자본은 72%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다시 말해서 자본금의 증가가 자본의 증가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회사가 신생회사이기 때문에 증자를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부채는 5년 동안 35%, 자산은 매년 58%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은 74억 원일 때 실제 부채는 2,845억 원이고, 자본, 지배주주 지분인 자본은 1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어쨌든 자본이 부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재무 상태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 10%에서 시작을 해서 2019년도와 20년도 그리고 TTM 기준으로 9에서 13%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일부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,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2020년도의 13.4%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매년 32.7%씩 성장할 때 영업이익은 35%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, 그 외상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 채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매출 채권의 비율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31.2%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10%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행히 2020년도에는 12.2%의 매출 채권 비율 비중을 보였는데,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년도, 즉 2020년도보다 많이 하락한 8.3%의 매출 채권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은 33%씩 성장할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은 그보다 낮은 18%씩 성장한 것을 알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하겠죠.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유형자산의 비중이 17%, 2019년도에는 14.2%, 하지만 2020년도에 와서 30.9%로 크게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면 실제 유형자산이 어떠한 변동이 있는지를 사업보고서에서 찾아봐야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연결 범위 변동과 함께 취득이 이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건물을 더 지어서 확장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무형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계속해서 2019년도까지 3%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도에 10%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무형자산이 어떠한 부분에서 취득이 일어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산업재산권과 회원권에서 취득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, 출원이나 등록 등과 같은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최근 5년 동안 37%씩 증가할 때 유형자산은 71%, 무형자산은 47%가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2016년부터 최근 4분기까지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. 매출 총이익은 매년 32.7%, 판매비와 관리비는 32.4%의 성장을 보여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35.1%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, 영업 외의 순익 을 더하고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, 그 당기 순이익은 더 높은 47.2%의 성장을 보여서 손익계산서 상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양호한 성장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이 있는데요. 5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보자입니다.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실제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인데, 이것과 그 회사가 다음 연도 향후 미래를 위해서 투자활동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2016년도와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하지만 2018년도와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 2년 동안 2018년도와 2020년도 두 해에 많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,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들이 다른 연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는 408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,672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은 꽤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영업, 투자, 재무활동 현금 흐름 및 현금성 자산 추이를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80%씩 성장을 해서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,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성장성을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9%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과 당기순이익의 비교인데요. 우선 좌측 상단을 보면은 영업활동은 매년 60%, 당기순이익은 47%,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14%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
여기서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증감폭이 당기 순이익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어요. 실제 2019년도와 2020년도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값이 당기 순이익의 값보다 항상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만큼 회사의 영업의 질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다만 2020년도와 최근 4분기를 비교했을 때 2020년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23억 원이었는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그보다 소폭 하락한 724억 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, 최근 4분기의 이 TTM 값이 얼마만큼 반등을 해서 2020년도의 고점인 823억을 넘어가는지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잉여 현금 흐름인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2020년도와 최근 4분기에는 이 FCF가 많이 하락 반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다행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감소를 이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캐펙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2020년도에 캐펙스에 대한 많은 지출 부분이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다음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TTM, 즉 4분기, 최근 4분기 기준으로 지출한 이 캐펙스의 비중이 2020년도보다도 높고 이 지출이 다음 연도나 그 다음 분기에 얼마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치환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K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최근 4분기까지 60%의 성장을, 캐펙스는 52%, 잉여 현금 흐름은 69%의 성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주가 상승률은 최근 1년 기준입니다. 최근에 주가가 상장했기 때문인데요. 주가 상승률은 최근 1년 동안 14%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파트 3.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. 다음은 기업 주가 차트인데요. 카카오 게임즈는 최저점은 주당 42,950원, 최고점은 106,000원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어요. 현재는 64,8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상장이 된 지 채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 게임즈는 14%, 코스닥은 18%, 코스피 지수는 30%의 수익률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산, 부채,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고 실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카카오 게임즈의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눈 값은 다음과 같은데요. 우선 2018년도를 보면은 순 자산인 609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 190억 원을 발생시켜서 ROE는 31.20%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고 2019년도에는 35.60,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 효과로 인해서 57.87%까지 뛰어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2020년도에 순 자산 중 비영업 성격이 8,70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전년도인 3,800억 원보다 2배 이상가량 뛴 것을 알 수가 있고 꽤나 많은 수준의 순 자산의 비영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유보금도 꽤나 많은 8,700억 원대를 가져가고 있고 ROE도 57%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A 사분면에서도 끝부분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. 사경인 회계사가 제시한 기업의 적정 주가 계산 방식인데요. 현재 주가가 64,8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19년도 ROE를 넣었을 때 적정 주가는 3,785원, 4년 평균인 17.37을 넣었을 때는 28,970원, 그리고 2021년도 13.46의 ROE를 예상값으로 넣어본다면 적정 주가는 22,488원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의 결론입니다. S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구간에 있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.
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 동안의 캐펙스는 52%나 성장을 했고 신작 게임 오딘과 이터널 리턴의 흥행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. 수익성으로 보면은 ROE가 19년도에는 35.60%, 2020년도에는 57.87%로 굉장히 준수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5년간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 추세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. 하지만 이 캐펙스의 증가에 따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5,672억 원, 그리고 청산시에도 8,768억 원으로 여유로운 재무 건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종합 의견입니다. 게임 개발사의 지분과 퍼블리싱 권한 확보를 통한 카카오 게임즈 자체의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즈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